사건 사고입니다. 경북 포항의 아파트 한 세대가 불에 타 검게 변했습니다. 베란다 난간과 유리창은 모두 떨어져 나갔는데요. 건물 앞에는 깨진 파편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집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아들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의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깨지고 베란다 안전바가 외벽으로 꺾여 넘어졌습니다. 건물 바로 옆 주차장에 널브러진 파편 등 잔해가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소방대원들이 깨진 유리창과 떨어진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로프로 건물 잔해를 묶어 조치를 취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30분쯤 아파트 4층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펑하면서 유리하고 저게 다 나온 것 같더네요. 보니까 저 유리 나온 게 저 떨어져가. 그래 여기 바닥에 불이 한참 있었어요.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아버지 A씨가 숨졌고 20대 작은 아들 B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다른 방에 있었던 큰아들 C씨도 2도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발 화재 사고로 인근 세대도 건물이 부서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막 폭탄 맞았는 것 같이 막 천장 나머지 물이 막 새고 막 우리 거실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지금. 유리창도 깨지고. 사고 당시 경찰 112 상황실로 아버지가 불을 붙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 등을 사용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클럽 내부에 형광색 옷을 입고 삥 둘러서 있는 경찰관들이 보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건데요. 이곳에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는데 마약을 탄 음료를 한 잔에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클럽 내부에 진입해 무대를 둘러쌉니다. 이내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이곳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입니다.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 클럽입니다. 이들은 주 출입구 위에 또 다른 비상 통로를 만들어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합동 단속팀은 건물 평면도를 미리 확보해 비상 통로 3곳을 파악한 뒤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과 직원 11명 등 96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 1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 음료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 내에서 그 종업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마약이 투약된 그 탄산음료를 구매하는 형태로 구매를 했다라는 일부 진술들을 확보를 했고요. 해당 그 탄산음료는 그 개당 10만 원 정도 거래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이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함께 검거된 단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말려있는 매트 위로 벌부둥대는 아이의 다리가 보이죠. 넉 달 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이 같은 학대로 만 3세 남자아이가 매트에 끼어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태권도장 관장은 여전히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김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자아이가 관장의 손에 들려 매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버둥 치지만 관장은 아랑곳 않고 더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온 사범은 매트 안을 들여다만 볼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나 만 3세 도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장은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아유 장난이에요 장난. 그게 첫마디였어요? 네. CCTV에 뭐가 있길래 그걸 다 지우냐고. 에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이래요. 세 번의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 주장은 동일했습니다. 당시 도하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며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그 며칠 뇌사였다고 호흡기를 뗀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은 병원 기록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확하게 법정에서 발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도하가 떠난 지 4개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어떨 때는 몇 월 며칠인지 까먹어요. 그냥 애 사진 앞에다 놓고 왜 먼저 갔냐. 엄마 두고. 나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개 한 마리와 한 남성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속 남성은 헬기 안에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미국에서 유기견 구조를 위한 비행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한국계 조종사 고 김석 씨인데요. 그의 헌신적인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씨는 4년 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동물구조단체 파일럿 앤 퍼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24일 김 씨는 3마리의 유기견을 태우고 메릴랜드에서 뉴욕으로 비행하던 중 캐치킬 산맥에서 헬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며 49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함께 이동 중이던 유기견 가운데 1마리가 죽었지만 나머지 2마리는 살아남았는데요. 봉사단체 동료들은 그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해왔다며 안타까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였습니다.